네, 안녕하십니까. 대치 입시 컨설턴트 이시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료 컨설팅에서만 제공을 해드리는 로드맵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하도 최근에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실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유리한 정보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들,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들, 또는 어머님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얻는 정보들, 또는 입시 체제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 어머님들 만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또 한 번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명확한 어떤 기준점이 어머님한테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어떠한 정보를 수용하셔도 다 좋은데 이 뿌리는 흔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수학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명확하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로드맵 관련돼서 수학 특강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 특강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가 수학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요. 영상을 찍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찍기 때문에 1시간 반 분량의 내용을 제가 15분 안에 줄여서 요약해서 안내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오늘 짚어드리고요. 나머지는 특강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요 로드맵, 보기만 해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제가 이거 정성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초중등을 위한 진짜 리얼 수학 로드맵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제가 소책자로 한 30페이지 정도의 로드맵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머님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실제 책자로 들으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가장 보기 편한 형태로 도식화를 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맵은 반드시 어머님 손에 넣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실질적으로 이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다운받으면 되는지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 인사이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셔서 이 로드맵은 꼭 받아가세요. 자, 어쨌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로드맵은 큰 맥이 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보통 교육과정에서 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습 방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로드맵 하나하나에 다 써놨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교육 라인에 해당하는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보통교육과정에 대한 로드맵과 그 다음에 영재교육 관련된 로드맵이 같이 들어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보통교육과정의 로드맵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실제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다가 다시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면서 다시 피라미드 구조로 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색 라인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 이해되시죠? 이 역삼각형 구조에서는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초등연산부터가 채워야 되는 필수학습 분량이죠. 이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초등교과 좀 더 많아지고요. 중등교과 좀 더 많아지고요. 고1 수상과정이 가장 분량적으로 많습니다.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채워야 되는 기초적인 학습 임계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필수 학습 임계량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게 뭐라고요? 초중등 기본과 수상 기본까지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중등 기본을 채우는 건 개념서나 유형서의 80%의 정답률, 이걸 채우는 건 아이들이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이걸 완성도 있게 채우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수상을 제대로 채우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외로 수상을 제대로 안 채운 상태에서 다음 과정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고등 심화, 수상 심화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수상은 완전히 선생님처럼 개념을 설명하고 말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채우고 이걸 문제마다 해석해야 되는 조건 해석 방식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라고요?
필수 학습 인계량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필수 학습 인계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과고를 가던, 의대를 가던, 국내의 상위권 대학을 가던, 그리고 내가 수학을 잘 못하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가장 안전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필수 인계량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는 루틴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력이나 심화나 영재교육이나 이런 다른 방향의 학습을 보는 건 위험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필수 임계량을 채울 수 있는 루틴을 갖고 있거나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걸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자가진단 키트도 저희 그 카페에서 공급해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필수 임계량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는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필수 임계량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확보해서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린 라인, 등급을 만드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초중등 때 어머님들이 못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고등 상위권을 목적으로 지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 고등 등급을 만드는 건 첫 단계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안전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은 지금 너무 파도가 치고 있어요. 막 요동치고 있다고요. 뭐 킬러를 배제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요동치고 있으니까 고1 과정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피지컬적으로 가장 안전한 수학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요걸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은 기본 과정을 똑바로 해놓으셔라. 여기까지만을 최고의 선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누적 개념 확장을 이뤄내야 되는 구간, 다시 말해서 필수 학습 인계량 아래쪽의 구간들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로드맵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고요. 초등 연상 과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친구들, 초등 교과를 해야 되는 친구들, 중등 교과를 해야 되는 친구들, 어떤 식으로 쭉 역삼각형 구조로 채워나가야 되는지도 하나씩 다 로드맵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초등 연상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중교재를 하던 아니면 학원에서 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전문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교구랑 반드시 연동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루틴적으로 반복 숙달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루틴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시키려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실제 아이가 초등 연산 스타트를 조금 늦게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5, 6학년 연산을 스타트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초등 교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교과는요, 중등 과정을 하기 위한 기초 선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초등 교과는 원래 보통 교육 과정 안에 심화나 사고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님들 초등 교과에서 그냥 시중 문제집으로 따졌을 때 디딤돌 기본 응용 수준의 80%의 정답률만 나와도 아이는 중학교 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를 쌓아가고 있는데도 시간 여유가 너무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옆쪽에 있는 교구 수학이나 아니면 초등 사고력이나 초등 심화나 중등 심화를 보셔도 됩니다. 단 목적만 명확히 해주시면 돼요. 교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과정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 6 과정을 편안하게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교구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교구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흥미가 떨어지거나 집중이 떨어지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교구 사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사고력 얘기부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요 구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를 완벽하게 가져가세요. 초등 사고력, 초등 심화, 중등 심화가 가지고 있는 개념 확장의 형태는 병렬식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영재교육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교육은 누적을 해가면서 이 누적된 개념들을 앞에서 배운 걸 뒤에서 사용하려고 누적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구단을 배웠어요? 당연히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구구단을 건너뛰고 곱셈을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힘들거나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누적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게 보통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요, 자,
병렬식 개념 확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하거나 또는 심화 개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아놓은 게 초등 사고력부터 초등 심화나 중등 심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는 이렇게 아이들이 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경험시켜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은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경험들을 찐으로 디벨롭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친구들, 말 그대로 영재교육은 영재가 하는 게 맞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영재가 아니어도 영재여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유는 영재교육을 하면 영재가 아닌 친구들이라도 보통 교육 과정에 고등수학에서 킬러나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역량으로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시켜줬을 때 병렬식의 개념 구조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디벨롭을 해가지고 계속 누적적으로 활용해낼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영재가 맞고요. 이런 아이들은 수능과 내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재 교육을 해도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기본 개념서나 유형서를 안 한 상태에서도 심화서에 있는 개념과 유형만 갖고도 충분하게 기본적인 부분들은 체득이 되고 그리고 심화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요. 영재 교육을 해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의미한 아이고요. 자, 요런 구조 라인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누적 개념 라인이 있어요. 누적 개념 라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빨간색 필수 학습 인계랑 빨간색 구간 기준으로 위쪽에 등급 만들기 구간과 필수로 채워줘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제 카페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누적 개념 라인과 그 다음에 병렬식 개념 확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병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단 영과고 라인을 간다라는 거는 무게감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큰 삼각형 구조 있죠. 이 정도의 무게감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식화를 해놓은 거예요. 초중등 심화 라인을 벗어나서 이렇게 큰 삼각형 라인의 무게감을 KMO나 영과고 준비를 할 때는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과정이니까 편안하게 이걸 즐길 수 있는 아이여야 유의미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적 개념 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누적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이런 얘기들 드려요. 실질적으로는 고등 과정 안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전문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컨텐츠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수상까지 학습 인계량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수화, 수원, 수투 또는 선택 과목까지도 결과적으로 점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과정도 점수를 만드는 과정들을 해야 되겠죠. 기본이 채워져 있는 친구라고 하면요. 수상 평균 점수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수상 평균 점수 이상을 원한다. 그런데 그걸 고등학교 진학 전에 만들기를 원한다. 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수상이니까요. 그래서 중간 기말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예비 고1 때까지는 최소한 내가 원하는 목표 등급 한 등급 아래까지는 완성을 해 놓으라고 얘기했고요. 그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발 오래 하셔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초중등 과정에서 효율을 갖고 와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영재교육 라인이 아닌데 영재교육을 해서 고등수학 고득점을 노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걸 똑바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초등 교과나 중등 교과를 똑바로 못할 확률이 높아요. 기본 개념과 유형을 똑바로 못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등학교 1학년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은 만약 선행을 못 나가실 거면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은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고등학교 2, 3학년 선행을 포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거는 선행 못 나가도 지금 현 입시 제도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이라도 똑바로 해놓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께 똑바로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요.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는 나가셔도 괜찮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가 나간 상태에서는 위쪽엔 등급을 만드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만드는 구간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여러 가지 1타 강사들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킬러를 배제했는데 어떤 상황이다?
시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최상위권 점수들의 변별력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 킬러가 정말로 없거든요. 자, 그런데 중킬러 또는 중킬러 아래 단계인데 중킬러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기본기가 똑바로 안 돼 있어서 틀리는 문제들, 또는 그 기본기를 선생님처럼 정확하게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 정도로 킬러를 배제시켜 놨는데도 아이들의 점수가 낮은 거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늘 암기해서 풀어냈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풀이 많이 돌려서 풀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이직, 가장 기초가 되는 걸 똑바로 학습해서 암기한 게 아니고 얘가 체득이 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선생님처럼 설명해낼 수 있고 선생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게 고1 거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걸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입시가 바뀌어도 이 아이는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도 지금 현재는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대표 사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우진 선생님이나 그 외에 나머지 수능 1타 강사분들은 각각 등급 만드는 컨텐츠들이 있고요, 등급 만드는 구간들이 존재한다는 걸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을 런칭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노베이스 과정, 소위 말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똑바로 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자꾸 런칭하는 이유가 입시가 내려와서 점점 자격 기준화되면서 초중등한테 내려가고 있고요,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똑바로 안 돼 있는 아이들, 그래서 기초 피지컬이 정확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 선행을 달린다라는 기준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고등 선행을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건 적어도 몇 년? 2년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내내 고1 걸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는 최소 수상 기본까지는 해줘야 경쟁력 있는 수학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계산에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영재교육이나 연구하고 준비나 경시나 KMU나 뭐든 해도 좋습니다. 사고력, 심화 다 좋다고요. 그래서 본 로드맵에는 학년별 학습 전략도 사실은 다 담아놨어요. 초등학교 입장에서 뭘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수학 몰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까 보여드린 학습 인계점까지는요, 수학학원을 2개를 다니더라도 아이가 멘탈적으로나 학습 역량적으로 괜찮은 학년이 됐을 땐 수학학원을 2개를 다녀서라도 아까 말한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학습 인계라는 구간까지는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영재교육을 갈 건지 아니면 보통교육과정을 할 건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고요. 똑똑한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면요, 영가호 준비를 못하고 보통교육과정 라인을 타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누락 없이 안전하게 하는 학습 이력 점검이란 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습 이력 점검 얘기들도 몇 번 했습니다. 특강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특강 때 학습 이력 점검의 노하우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중3에서 수상은 제가 반드시 모든 아이들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학생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은 또 분리가 돼야 돼요.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어떤 학습 전략을 하는 게 유리한지도 로드맵에 다 넣어놨습니다. 등급 모니터링이란 건 도대체 뭐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 만들기는 도대체 뭔지, 실제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급 모니터링은 되도록이면 실전 기출로 얘의 현실 등급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기초 진도라도 나가야 가능해지고요, 얘가 시중교재로 더 이상 등급이 안 나오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데요, 전략적으로 지금 현 상태를 진단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전략 시간표를 짰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현 입시제도에서는
고등학교를 똑바로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 그럼 고등학교를 똑바로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컨텐츠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얘기들 또는 주변의 많은 정보들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하나 어머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갖고 그 기준점에 단기의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도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만 얻어가세요. 일단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행운입니다. 왜? 이 로드맵을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의 디테일들을 전부 다 로드맵에 기재해 놨으니까 1차적으로는 로드맵을 꼭 확보하시고요. 두 번째는 로드맵과 연결된 특강을 반드시 수강하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유료 특강을 무료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완전 행운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어머님들은 병렬식 개념 확장 구조랑 누적식 개념 확장 구조를 명확하게 좀 인지해 주세요. 누적식 개념 확장 구조에서는 최소한으로 가장 안전한 게 뭐라고요? 초, 중, 등 선행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기본까지 여기까지를 명확하게 우리 아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초, 중, 등 선행은 어디까지? 디딤돌 기본 응용이나 아니면 개념 원리 RPM 정도의 수준에 80%의 정답률을 유지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상은 완벽하게 예를 들면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나 유제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 문제 정도까지도 완벽하게 씹어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내신 평균 작업하신 거예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등급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렬식 개념 구조는 뭐라 그랬죠? 영재교육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사고려, 초등 심화, 중등 심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병렬식으로 나열된 개념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줬을 때 아이가 응용하고 디벨롭 해낼 능력이 있어야 이 아이가 발전하고 이 영가고까지 합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요? 심화서를 줬을 때 즐기지 못하고 허덕일 거라고요. 그리고 개념수 유형서를 거쳐가지 않고는 심화서로 손도 못 댈 거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영재교육 라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수학 특강과 또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